반갑습니다. 어때 추석 잘 보내셨어요?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어요? 뭐 오랜만에 본다 그러면 설레임 반, 또 일하실라 그러면 또 피곤한 반, 빨리 가면 또 서운한 반. 그렇죠. 예. 손자가 막 언제 막 보고 싶다가도 와가지고 또 며칠 있으면 막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시죠. 조용히 있다가 그때는 이제 언제 가나 말은 못하고 있다가 가면 시원하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부분은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정기훈련을 다 오늘 못 끝낼 것 같아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끝내려면 좀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반절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정기훈련 반절 또 이렇게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일상수행요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상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일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삶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사실 다 일상이라는 거잖아요. 뭐 특별한 일을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일상 안에 있는 일들이지 일상 밖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상이라는 것은 우리 원불교에서 일상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공부를 특정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일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일상 수행의 요법이란 말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대종사님께서 수행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수행을 언제 한다? 일상에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공부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정기는 일상이 떠나서 정기가 있나요? 상시는 일상을 떠나서 상시인가요? 그런 게 아니겠죠. 정기도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상시도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으로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우리 일상이다. 근데 그 일상을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다고 할 때 이걸 보고 정기다 이러는 거고, 그거 뺀 나머지는 다 뭐다? 상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기로 공부할 때 몇 가지가 있다고 나오냐면 11가지의 공부 방법이 있다.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몇 가지 공부 방법이 있다? 11가지의 공부 방법이 있다. 이게 이제 정기훈련법입니다. 근데 이제 정기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을 정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시간을 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놓고 시간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루를 놓고 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시간을 정한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심고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정기죠. 어찌 보면 정기입니다. 맞죠? 그리고 예를 들면 아침에 매일 좌선을 한다 그럼 그것도 정기훈련이에요. 좌선 공부 아침에. 저녁에 연부를 매일 한다 그럼 어때요? 그것도 정기입니다. 정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아침 좌선을 갖다가 예를 들면 한 달만 해야겠다. 그것도 정기예요. 연부를 매일 내가 할 수는 없고 내가 몰아가지고 1년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도 그것도 정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루를 놓고 해도 정기, 1년을 놓고 해도 정기. 자, 그러면 일주일을 놓고 정기가 있어요. 일주일을 놓고도 정기가. 정해진 기간이라는 얘기죠. 정기라는 말이. 그러니까는 일주일을 놓고도 정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법회죠. 법회. 이게 정기법회라 그래요. 우리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요. 정해진 시간마다 와가지고 법회 보시죠. 이것도 일종의 뭘까요? 이것도 일종의 정기훈련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법회도.
그 다음에 또 수요일 날에 수요 야회 같은 것도 하잖아요. 저희 교당은 없지만 수요 야회를 하는 교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때요? 정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해놓고 하잖아요. 1호 법회도 일주일에 한 번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1년을 놓고는 정기 있어요? 없어요? 1년을 놓고도 정기가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 정기훈련 다녀오시잖아요. 정기훈련 1년에 한 번 갔다 오잖아요. 1년에 한 번 꼴랑 1박 2일. 그래가지고 제가 꼴랑이란 말을 왜 붙이냐, 그것도 어려워. 그것도 꼴랑 그거 하는데도 어려워서 힘들잖아요. 1박 2일도. 그것도 참 어려워요. 교문은 이제 7일, 뭐 10일짜리도 있고 7일짜리도 있고 한데 7일 보통. 그거 되게 적은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7일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그래도 분기마다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7일짜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기마다 7일씩은 해야지. 그래도 뭐 훈련 받은 것 같지.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도님들도 분기마다 1박 2일씩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단이 정기훈련이 너무 부족해요. 정기훈련이 너무 부족합니다. 공부에 오롯이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원불교 훈련 기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면 뭐 만덕산에서도 훈련이 있고 또 어디서도 훈련이 있고 그래가지고 교당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는 거 말고도 또 각 훈련원에서 진행하는 훈련들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훈련들. 그것도 어때요? 내가 참석하면 그죠? 정기죠. 정해진 시간에 참석해가지고 오롯하게 그것만 하잖아요. 그럼 정기 때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11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래요? 정기훈련 11과목. 정기훈련 할 때 공부하는 몇 가지 과목이다? 11가지 과목이라는 거예요. 정기훈련 때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고민할 게 없어요. 그거 열심히 하면 내가 그 정기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교도님들 내가 기도가 필요하다. 여기 물론 정기훈련에 기도는 없지만 사실은 기도도 훈련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훈련으로 보면 훈련이에요. 내가 기도를 100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30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특별히 내가 마음에 안 풀리는 일들이 있고 결정하기 힘든 일들이 있고 후회되는 일이 있어서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00일을 했어요. 그것도 어찌 보면 정기 훈련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11과목으로 우리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도 훈련으로 어찌 보면 포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과가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기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이지만 우리의 삶은 일상이지만 특별히 공부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정해서 투자한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뭐예요? 정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정기는 그렇고 상시는 뭘까요? 상시는 정기를 뺀 나머지 모든 시간이 다 상시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시간이 다 상시입니다. 사람 만날 때도 상시, 밥할 때도 상시, 걸어갈 때도 상시, 일할 때도 상시.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다 상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나머지는 다 뭐라고 보면 돼요? 상시예요. 그러면 정기하고 상시를 합치면 전부 다 그게 일상인 거예요. 그러면 상식의 개념이 일상의 개념이 더 커요? 정기하고 상시의 개념이 더 커요? 일상이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러면 정기하고 상시 중에서는 어떤 게 더 큰가요? 포괄적인 내용인가요? 상시가 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상시 안에 정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기하고 상시가 다 개념 정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기하고 상시는 우리 삶인데 그 중에 시간을 정해서 내가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정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상시예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정기에도 공부하고 상시에도 공부해라. 일상을 공부해라.
그게 원불교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공부심으로 살아라. 공부를 놓지 말고 살아라. 이게 일상과 정기와 상시가 가진 대종사님의 의도입니다. 의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공부가 빠진 삶을 여기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공부가 빠진 삶을 우리 교법 안에서는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법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등급에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는 거지, 정기만 해갖고도 안 되고, 정기도 제대로 안 되는데 상시가 될 리도 없고, 상시에 제대로 공부해보려는 노력을 안 했는데 정기 때 공부할 거리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사물놀이를 하잖아요. 제가 사물놀이 공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너무 똑같아. 너무 비슷해. 똑같다 이러면 안 되고 비슷해요. 제가 우리도 다, 우리 여기 교도님들께서도 뭔가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뭘 배워보신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가 대부분 말지만 정말로 잘하려면 꽤 많은 시간의 노력을 요하잖아요. 뭐든지, 뭐가 됐든지. 그죠? 예. 하다못해 청소 하나만 잘하려고 그래도요, 꽤 많이 해봐야 해요. 그죠? 어쩌다 한번 그냥 해보고 나면 청소도 잘 못해. 우리 부엌살림 같은 것도 막 잘하는 분은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어때요? 굉장히 어설프잖아요. 또 레벨이 다 있어요. 삶의 모든 우리가 삶의 지식들 있잖아요. 막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만 말고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의 지식, 그 경험들은 다 레벨이 있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럭저럭 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똑같이 운전을 해도 어때요? 운전 되게 잘한 사람도 있고 되게 못한 사람도 있고 그냥 보통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공부도 말이에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물놀이를 했잖아요. 그 전에 사물놀이가 그렇게 배우고 싶은 거예요. 되게 멋있잖아요. 막 뭔가 이렇게 막 뽕 맞은 것처럼 막 정신없이 막 하는데, 야, 저건 뭘까? 저렇게 흥겹고 저렇게 신나는 거 저거 뭘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 들어갔더니 우리 동아리가 있어요. 우리 교학과에 동남풍이라고 사물놀이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사물놀이를 배웠죠. 선배가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치지? 인간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선배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계속 묻고 어떤 건가 내가 해보고 안 되면 또 묻고 해보고 안 되면 묻고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해요. 근데 결국은 내가 안 해보면 물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안 해보면 물을 것도 없어. 해보면 물을 것이 많아요.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하루아침에 돼요.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저는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어떻게 되면 전수를 갑니다. 전수를. 우리 정기훈련 가듯이 우리는 보통 이제 수계농원으로 가기도 하고 남원에는 산동교당으로 가기도 하고 한가운 곳 주변에 시끄러워도 괜찮은 곳으로 이제 부탁을 드리고 가요. 또는 이제 거기가 아니면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는 기관으로 가기도 합니다. 전수관 같은 데로.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어때요? 그것만 주구장창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거 안 해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또 다시 나와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전수를 나고 나면은 그 전보다는 확실히 팍 올라가요. 수준이. 전수 안 하면요 수준이 팍 올라갈 기회가 없어요. 계속 그냥 그 정도 수준이야. 저는요 미쳐갖고 했어.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오늘 막 사적인 얘기하다 시간 많이 가겠네. 어느 정도로 했냐면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기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점심 먹고 하고, 저녁 먹고 나서 저녁 먹고 해요. 그러면 어디 이제 다른 이제 거기 연습하는 시간이고 다른 데 걸어갈 때 있잖아요. 걸어간다거나 뭐 어디 가고 뭐 할 때
그때도 손으로 치면서 연습을 해요. 머릿속으로 가락볼을 못 외우니까 계속 가락볼을 연습하는 거예요. 박자하고 손하고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해요. 그러면 연습할 때만 한 게 아니고 일상에서 해요. 그걸 계속 미쳐가지고 이거 듣고 이거 해가지고 듣고 막 듣고 이거 어떻게 치지 막 듣고 혼자 또 와가지고 연습해보고 또 듣고 연습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어느 순간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지경까지 가냐면은 혼자 연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돼요. 이제 혼자 연습할 수 있게 돼요. 누군가가 옆에서 안 돌봐줘도 알아요. 내가 뭘 잘못하고 뭘 연습해야 될지, 연습해야 될 과제가 쭉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연습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그럼 그때까지는 와야 뭘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연습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우리 교도님들이 무언가를 하잖아요. 뭐 혼자서 우리가 교도님들이 여기 와서 사막을 공부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냐면 혼자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연습하다가 안 되면 물어볼 수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혼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돼. 그럼 그 정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사물놀이 연습한 것처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 기본적으로 배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공부심을 가지고 살고, 이때는 이렇게 적용해보고 저 때는 저렇게 적용해보고 계속 그렇게 하고, 또 안 되면 와가지고 또 여기서 공부하고 교전 찾아보고 또 와서 배우고, 이거 갖고는 안 되겠어 좌선도 해보고, 이거 갖고 안 되겠어 연불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계속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얼마 동안 해야 되냐? 내가 길이 훤히 보일 때까지, 혼자 해도 문제가 없을 때까지 그렇게 용을 쓰고 하셔야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안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는 요만큼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잘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보여요. 줄줄이 보여. 그 밑에 못하는 사람도 줄줄이 보이고 내가 어디만큼인지를 알아요. 근데 요만큼 안 돼 본 사람들은요, 우리 처음으로 사물놀이 간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서 치면은 와 되게 잘 친다. 근데 잘 친 사람이 못 돼요. 잘 친 사람이 보면은 되게 못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평가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못 치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다 잘하는 것 같아. 그냥 자기보다 다 잘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 공부해 본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훤히 보여. 아주 그냥 저 어떻게 하시지?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려주고 싶으면 굴뚝 같은데, 이분들은 상이 어때요? 오래 배우셔가지고 상이 여기까지 있어가지고요, 사물놀이 배운 양반들한테 함부로 아는 체 못합니다. 그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못 가르쳐요. 그렇게 했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 양반 화가 여기까지 나고, 내가 그동안 사물놀이 10년을 넘게 쳤는데 이보다 똑같아요. 그래갖고 꼭 장구도, 이 악기들도요 이렇게 풍물 치잖아요. 그러면 꼭 장구를 치려고 그래요. 난 장구 친다는 거지. 근데 그분은 장구 치면 안 되거든? 북을 쳐야 되거든? 근데 북도 잘 치려면 어려워요. 근데 북은 암만 해도 쉬워 보여. 잘 치는 느낌이 안 나. 장구는 뭔가 막 손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장구를 쳐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꼭 장구를 쳐야 돼. 그러니까는 어른들 가르칠 때는요, 뭐 치라고 얘기하면 안 돼. 무조건 장구 치세요. 그래 다 좋아해. 징을 쳐야 될 사람이 없어도 징 치라고 누구 못 시켜요. 잘 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잘 친 사람은 어때요? 이미 그걸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잘 친 사람은 북 치라도 상관없고 징 치라도 상관없어. 그냥 봐는 자기가 이걸 쳐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포지션에서 그걸 해. 그런데 못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장구 아니면 안 돼요. 장구 아니면 안 돼. 무조건 장구 쳐야 되는 거야. 징 치라 그러면 삐져버려요. 내가 왜 징 치냐고. 저기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그 정도는 넘어설 정도 되셔야 돼. 이게 제가 보기에는 법마 상전이 그 정도 된다 보거든요. 적어도 예비 법마 상전은 올라가야 돼요. 그게 공부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거저되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과라는 게 원인 없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거든요. 근데 노력하지 않아도 될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 딱 그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만큼만. 그 왔다 갔다 하는 만큼만 돼요. 근데 교당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삶 속으로 이어져요. 그럼 이분은 굉장히 빨라져요. 근데 삶 속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분은 전기까지 같이 공부를 해요. 특별한 날을 잡아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더 공부를 해요. 이런 분들은 어때요? 일취월장해요. 일취월장합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그렇게 투자할 줄 알면서도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요것은 투자를 안 해. 마음 공부는 투자를 안 해. 마음 공부는 쓰임이 없이 다 쓰이고 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면서도 마음 공부는 투자를 안 해. 다른 건 그렇게 죽자사자 하면서 그래놓고 다른 것은 죽자사자 하면서도 잘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어때요? 정말 좀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도 안 하고 안 된다고 해. 안 하고 안 된대 자꾸. 안 하니까 안 되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거기다 대고는. 안 하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건 다른 세계인가요? 이건 안 해도 되는 세계예요? 조금만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딱 되는 거예요? 안 그래 이거. 다른 거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 돼요. 아유, 내가 말이 엄청 많이 돼버렸는데. 잡다한 건 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렇게 초반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주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서만 해갖고는 실력이 는다 안 는다? 안 늘어요. 이걸 가지고 일상에서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물놀이를 그렇게 했듯이 제가 사물놀이를 그렇게 했거든요. 사물놀이를 떠난 적이 없어. 배울 때는 너무 재밌게 배우고요. 끝나고 나 사람들 다 갈 때 전 혼자 남아서 연습해요. 혼자 남아서 연습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집에 가서도 계속 듣고 연습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해야 다음 수업이 어때요? 재밌어요. 배울 게 있고. 이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이게 정기훈련, 상시훈련은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기만 해도 안 되고 상시만 해도 안 되고 근데 사실은 정기가 안 되면 상시도 안 되고 상시가 안 되면 정기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병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일상의 우리의 삶이 전부 다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일상이 전부 다 훈련이고 공부여야만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안 쓰고 살 때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 쓰고 살 때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쓰임이 없이 계속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안 쓰이는 곳이 없이 계속 쓰이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밥하는 것은 밥할 때만 쓰이잖아요. 빨래하는 건 빨래할 때만 쓰이고 지식은 무언가 그거 관련된 일을 할 때만 쓰이잖아요. 다 그런 거잖아요. 쓰는 데는 다 그것만 쓰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쓰고 사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 쓰고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24시간을. 근데 그걸 공부 안 하겠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죠. 다른 거보다도 이것은 집중해서 살 수가 있어요. 사물놀이 연습은 어때요? 학교 가서 수업 들을 때는 그거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내려놔야 돼. 그때는 못 해. 그런데 이놈의 마음 공부는 어때요? 계속 하는 거예요. 24시간. 24시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대종사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법문을 피셨는가. 우리의 삶이 전부 다 수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딱 명심하시면 일상과 정기와 상시의 개념이 딱 정리가 끝나신 거예요. 매일 하자. 매 순간마다 하자. 네, 그럼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55쪽을 한번 펴보실까요? 55쪽. 서론이 너무 길어버려가지고.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제1절 정기훈련법. 공부인에게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정기 훈련 과목으로 연불, 좌선,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상시일기, 주의, 조행 등의 과목을 정하였나니 연불좌선은 정신수양 훈련 과목이요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는 사리연구 훈련 과목이요 상시일기, 주의, 조행은 작업지사 훈련 과목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정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깔끔하게 얘기하면은 11가지 과목인데 결국 사막 공부라는 거예요. 맞죠? 사막 공부라는 거예요. 정기 훈련 뭐예요? 사막 공부한다는 거예요. 정신수양 과목은 몇 가지예요? 정신수양. 사막 중에서 정신수양을 훈련하려면 몇 가지 과목을 공부해야 돼요? 여긴 2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연불좌선. 그 다음에 사리연구를 공부하려면 몇 가지 되어 있어요? 6가지 되어 있어요.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이렇게 6가지가 되어 있고 작업지사 공부하려면 상시일기, 주의, 조행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정신수양 과목 몇 가지? 2가지. 사리연구 과목 몇 가지? 6가지. 작업시사 과목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11가지. 이 11가지의 훈련은 전부 다 뭐 하는 공부다? 사막 공부다. 사막을 정기로 시간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 이 11가지로 한다. 정리가 끝났네요. 정리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정기훈련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뭐냐면 연불부터 해가지고 저기 조행까지 11가지 과목에 대한 짤막짤막한 설명들이 있어요. 짤막짤막한 설명들이 그 짤막짤막한 설명들을 이제부터 잠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거에 앞서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막을 공부할 때는 뭘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야 되죠? 먼저 마땅히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막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사막을 11가지로 정기훈련으로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연불자선,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상시일기, 주의, 조행 이 11가지 과목은 전부 다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마땅히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야만 이 11가지가 공부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11가지 과목은 먼저 마땅히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거 안 모시면 이 11가지 과목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10년, 20년, 30년 공부해도 효과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 길을 모르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저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이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건데요. 실제로 공부를 십수년을 하시고 수십 년을 하셔도 공부길을 정확히 알고 1년 한 사람한테 안 돼요. 정확히 알고 1년 하신 분이 훨씬 낫습니다. 20년, 30년, 40년 해도요. 정확히 길을 알고 1년 한 사람보다 안 돼요. 그게. 냉정한 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냉정한 거예요. 실제로 안 돼요. 교리에 대한 이해가 더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실천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정확하게 알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은 열심히 했어요. 노력한 흔적은 남겠지.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법회 한 번 안 빠졌다. 좌선 한 번 안 빠졌다. 기도를 열심히 했다. 경전을 몇 번을 읽었다. 사경을 몇 번을 했다. 그것은 남아. 그 흔적은. 그 열심히 하신 거 사실이니까. 안 한 거 아니잖아. 근데 그거 왜 했냐? 왜? 3대력을 얻자는 건데 그럼 3대력이 키워졌냐? 이게 문제예요. 그거 했다는 상만 남고 실제 역량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버려 이게. 이렇게 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법신불 이론상을 표본으로 세우고 나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헛공부를 안 해. 이거 정말 진지한 얘기입니다. 정말 진지한 얘기예요. 허송세월을 안 보내려면 반드시 이론상을 표준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리연구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대소연문은 몰라요. 정신수양 공부는 했는데 온전한 정신이 어떤 상태인지 유지를 못해요. 작업시설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정의가 뭔지를 몰라요. 정의 실천을 못해요. 아니 뭐들로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온전한 정신이 뭔지, 대소윤무가 뭔지, 정의가 뭔지 그거 알려면 이론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다 이론상의 다른 이름들인데 그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말 탄탄한 기초를 해가지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탄탄한 기초를. 사물놀이하고 빗대서 좀 죄송하지만 사물놀이 이거 말 나온 김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는 사물놀이 처음에 가르칠 때 기초만 빡세게 가르치거든요. 기초만. 덩쿵따 소리가 제대로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수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덩쿵따 소리가 안 나면 덩덩쿵따쿵 하나를 친다고 해도 소리가 지저분해요. 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때요? 가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전부 다 지저분한 소리를 내버려요. 그 가락이. 전혀 멋지고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요. 덩쿵따가 정확히 되잖아요? 그러면 덩덩쿵따쿵 하나를 쳐도 깔끔해요. 가락을 200개 아는 사람이 지저분하게 치는 것보다 덩덩쿵따쿵 하나를 잘 치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초가 안 되면요 외현으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뭐 소용없어요. 까보면은 실력이 없어요. 실제로 까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초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초. 그 기초가 뭐예요?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이에요. 그게 원불교에서는 기초예요. 이론상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이론상은 기초를 알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기초가 떨어졌다고 하는 건 덩쿵따가 되기까지 한 번에 덩치되면 딱 쳐져. 그게? 안 쳐져요. 그게. 제대로 소리가 나기까지는 어때요? 계속 반복 연습을 해야 돼요. 반복 연습을. 그래야 소리가 제대로 딱 나요. 그때야 따소리를 제대로 한 번 내는 거예요. 자, 자꾸 세 가지고 큰일이네. 연불에 대해서만 한번 읽어볼까요? 연불은 우리의 지정한 주문 한 귀를 연하여 부르게 함이니 이는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정신을 주문 한 귀에 집주하되 천념만념을 오직 일념으로 만들기 위함이요. 여기서 뭐냐면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한 주문 한 귀. 그죠? 우리 연불법이 뒤에 있으니까 제가 연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건 없어요. 그때 가면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방법이랑. 근데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고 이 문장들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연불은 어때요? 지정한 주문 한 귀를 연하여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목적이 뭐예요? 천념만념을 어떻게 만들려는 거예요? 일념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불로서 대치하는 거예요. 천념만념 대신에 뭘로 대치한 거예요? 연불로 대치한 겁니다. 그러면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주문인데 이러한 것이 뭐 꼭 나무아미타불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 이제 연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부처를 염한다 할 때 나무아미타불을 하지만은 연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우리가 수행적 의미를 볼 때 꼭 나무아미타불만을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의미를 조금 넓게 보면 이런 겁니다. 나무아미타불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때요? 영주, 성주, 청정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연불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독경도 좋아요. 이론상 보면 반야신경, 금강경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 것들도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은 이제 길잖아요. 그럼 생각해야 되잖아요. 다음 걸. 그러니까는 짧은 문구가 좋긴 좋아. 짧은 문구가 효과적이 좋긴 좋아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이 좋긴 좋지만 다른 것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가 같은 데서 가면 어떤 거예요? 부처님의 뭐 보살의 명호를 외우기도 하죠. 관세음 보살 같은 거 막 관세음 보살 하기도 하고 석가모니불 막 이렇게 석가모니불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처님이나 보살의 명호를 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전을 이름을 외우기도 해요. 경전. 그 남묘 호랭교 아시죠? 거기서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게 경전 나무 묘법 연화경이라는 거잖아요. 법화경을 경전 제목을 외우잖아요. 거기서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천년만년을 일념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한 방편이 연불인 거예요.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거하고 이 나무아미타불을 외울 때하고 저기 석가모니물을 외울 때하고 나타나는 결과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면 돼요, 안 돼요? 다르면 안 돼요. 어떠한 것을 우리가 염에서 외우든 그것은 전부 다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천년만년을 일념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석가모니 부처님 외우는 거하고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하고 같으면 돼요? 다르면 돼요, 안 돼요?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면 잘못한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석가모니 부처님을 외우니까 이러한 어떠한 특정한 이적 같은 게 나타났다. 특정한 느낌이 나한테 왔다. 막 빛이 쏟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뭐 어쩐다. 수많은 체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은 어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문구만이 특별한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우리 교법상에서 볼 땐 그것도 천년만년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와, 좋은 체험이 있었네. 좋은 느낌이 있었네. 좋은 감각적, 남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어떤 특정한 이적을 경험했네. 그것은 뭐예요? 천년만년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버려야 될 것에 집착해가지고 와, 막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고 막 그런 체험에 묶여가지고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이 연불인데 그걸 붙잡고 앉아서 연불을 한단 말이에요. 또 그 체험을 기대하면서 연불을 해요. 이런 연불은 돼요, 안 돼요? 길을 완전히 잘못 잡은 연불이에요. 그러면 일념에 대한 그 일념 여기서 말하는 천년만년 중에 하나를 붙잡고 하면 이거 일념에 그 공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덕은 천년만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천년만년을 일념으로 만드는 데서 공덕이 있는 거예요. 심공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특정한 이적을 바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거기에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좋은 거, 뭐 황홀한 거, 뭐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잡념이구나. 딱 치워버려야지. 이거 뭐 내가 거기에 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내가 걱정스러워서 한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그저 아주 그 공부로 따지면은 정말 그 미천한 수준의 공부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런 체험에 묶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체험이에요? 그냥 특정한 상황에서 반짝한 체험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계속 유지되는 체험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불생불멸의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불생불멸의 체험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제 막 뭐 해가지고 뭐 기도를 했는데 뭐 연부를 했는데 뭐 해가지고 뭐가 막 해가지고 느낌이 막 좋았고 뭐가 생겼고 막 그러면 칭찬도 해주시는데 그게 다라고 아니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고 그걸 내려놓자고 공부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것도 천년만년 중에 하나입니다. 잡념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내려놓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에 집착하게 하면 안 됩니다. 공부길 막히는 거예요, 그거. 자, 이거 일념으로 만든다는데 뭐 일념이 뭐냐? 일념이 뭐예요?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일념은 이론상이에요. 그 말도 비슷하잖아요. 일념, 이론상. 앞에 일자 들어갔잖아요, 일자. 그 일자 들어가면 대부분 100% 이론상이에요. 한 생각도 없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 이론상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도 걸림이 없는 하나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나오는 상태는 뭐예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내가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둘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것은 이론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념이라고 하는 건 좋다, 싫다 이런 거예요? 아니요. 그걸 아는 한 자리. 아는 한 자리. 그걸 일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내가 걸어갈 때는 걸어감을 확실히 알고, 그죠? 말할 때는 말함을 확실히 알고, 들을 때는 들음을 확실히 알아. 그죠?
촉감 있을 때는 촉감을 확실히 알고 생각할 때는 생각을 확실히 알아. 근데 그 아는 자리는 어때요? 한 자리요, 두 개요? 한 자리뿐이라고요. 한 자리. 그걸 보고 일념이라 그래. 그런데 특정한 느낌에 집착하면 그건 일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걸 아는 자리를 일념이라 그래.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일념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론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연부를 하는데 이론상을 모르고 연부를 하면은 연부를 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내가 어디를 만나야 될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꾸 하다가 특정한 경험이 생기면 그건 줄 알고 쫓아가 버린다고. 이론상을 알고 공부해야지 어긋날 일이 없는 거예요. 아, 나무아미타불 할 때 나무아미타불 연부라는 놈이 확 드러난다. 아, 나무아미타불 하는 놈이 드러나는구나. 이랬을 때 이론상이 드러난 거야. 그게 공부기를 확실히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무아미타불 하는 놈이 드러나면 어때요? 나무아미타불 하는 놈만 드러나요? 걸어가는 놈이 드러나. 짜증나는 놈이 드러나. 밥 먹는 놈이 드러나. 생각하는 놈이 드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상으로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져 버려요. 전기가 상시로 바로 이어진다고요. 체험이 없으면 일상으로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그래서 전기 공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점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념인 이론상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 그래야 그 공덕이, 연불의 공덕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아미타불을 아는, 나무아미타불을 드러내는 그 당처가 드러날 때 일념이지, 나무아미타불에만 있어도 일념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잡념이 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념 있죠? 뭐 하나에 집중한다 하는 거. 빨래할 때 빨래만 해. 내가 빨래할 때 빨래만 할 수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빨래할 때 빨래만 해요? 안 돼요. 오만 생각 다 하면서 하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빨래하는 당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빨래하는 자리를 환히 아는 걸 일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무슨 말인지 아시고, 대종사님이 그 왜 약다리고 뭐 했어요? 바느질하고 할 때 내 책임 범위 안에서만 할 것 같으면 일념이 어긋남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지. 빨래할 땐 빨래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념을, 그럼 다른 거 하면 이거 이념이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일념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환히 아는 자 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일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연불할 때는 연불하는 놈을 아셔야 돼요. 고양이를 잡는데 고양이만 보면 돼요, 안 돼요? 고양이를 잡으려고 고양이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고양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고양이를 아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안 그러고 고양이를 잡는데 고양이만 보고 있네.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말이 이해되시죠? 연불할 때 어때요? 진짜 일념을 찾으려면 연불이라는 문구는 뭐예요? 쥐새끼란 말이에요. 연불이라는 문구는 뭐예요? 쥐요, 쥐. 근데 그 쥐에만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쥐를 잡으려고 하는 놈을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이놈이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때 진짜 쥐를 잡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데 요것만 하고 제가 오늘은 끝내야 되겠네요. 양을 조금 설명을 길게 했네요. 자, 그럼 좌선, 그 다음에 이제 좌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좌선은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되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이 하여 오직 원적 무별한 진경에 그쳐 있도록 함이니 이는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방법이요. 정신수양은 좌선이라고 하는 건 무슨 공부예요? 3학 중에 정신수양이죠. 정신수양 훈련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연불하고 좌선은 공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연불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좌선하면 이렇게 하고 그게 달라요? 같습니다. 연불의 공덕과 좌선의 공덕은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좌선을 잘해. 연불하는 사람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좌선한다는 사람들이 나머지는 다 무시해. 버릇이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공부를 정확하게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원리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연불 하다가 깨친 사람들 수도 없어요. 연불 하다가 깨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어떤 강의 들어보니까 저 누굽니까? 청화 스님 아시죠? 청화 스님. 청화 스님도 연불로 등력했다고 그러더라고. 당신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유명한 스님들 있잖아요. 저기 우리 또 외국 저 선풍을 막 일으켰던 그것도 숭산 스님 같은 사람들. 전 세계 뭐 그때 뭐 생불이라고 그 유명했던 숭산 스님. 이런 양반들 다 연불로 깨친 사람들이요. 연불로. 그 연불을 무시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요. 이게 길을. 연불하고 좌선은 대종사님 뭐라 그랬어요? 공덕이.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같다고 얘기했어요. 좌선하기 힘든 사람은 뭐 하면 돼요? 연불하면 돼요. 나 앉아있는 거 힘들다 그러면 거기에 신경 쓰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오래 앉아있는다고 해서 정신수양력 무조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힘들다? 걸어 다니세요. 연불하세요.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게 보세요. 여기서는 대종사님께서 대표적으로 좌선을 얘기했지만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좌선을 얘기했지만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좌선이라고 하는 것이 꼭 좌선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종사님은 그 수많은 선법 중에 이것이 제일 괜찮아라고 하나를 내놓은 것뿐이에요. 해보니까 이거 왜 좋다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하나가 수양상으로도 좋은데 하나는 위생상으로도 좋다는 거잖아요. 수화의 기운이 많다는 거 아니야. 단전이라고 하는 걸 기회라고 하는데 그 단전에 힘이 쌓이면 어때요? 수화가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은 집중처를 어디로 잡으면 좋다? 단전으로 잡아라. 이왕 잡을 거. 연불이라는 건 그 주하는 어디로 주하게 되는 거? 문구에 나무아미 타불이라고 하는 문구에 주하는 거죠. 주하는 거죠. 그걸 연불이라고 하죠. 문구에 주하는 걸. 좌선은 어디에 주하는 걸 좌선이라 그래요? 단전에 주하는 걸 좌선이라 그래요. 단전주라 그러죠. 단전주. 단전에 주하는 걸 좌선이라 그래요. 그러면 행선은 뭐예요? 걸어갈 때 어디에 주하냐? 발바닥에 주하는 걸 행선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우리 육군 동작이 전부 다 선이 돼요, 안 돼요? 다 돼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함. 어디에든지 머물러서 흔들림이 없으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만년이 일념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정무별한 진경을 찾으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한 자리예요. 한 자리. 원적, 뚜렷하고, 적 뭐예요? 고요하고, 무별, 분별함이 없다. 참된 경계. 그러니까 뭐냐면 뚜렷하고 고요하면서 분별함이 없는 참된 경계를 보고 뭐라 그래요? 원정무별한 진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이런 상자리라 그래요. 그 자리를 찾아가는 모든 방법은 뭐예요? 다 선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앉아서 하는 것을 좌선이라고 하는, 걸어가는 걸, 누워서 하는 걸 와, 그 다음에 일어서서 하는 걸 입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의 방법이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오만 명상 방법이 엄청나게 많죠. 명상 테크닉이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그 명상 테크닉이 전부 다 원정무별한 진경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리는 90%라고 말을 해야 원만하겠지만 99%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거예요. 99%는 선을 한다는 사람, 명상을 한다는 사람 전부 다 원정무별한 진경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뭘 추구하느냐? 편안한 마음, 편안한 느낌, 행복한 느낌, 충만한 느낌, 뭔가 하나 되는 느낌. 이런 거 말고는 없어요. 그게 무슨 원정무별한 진경이에요. 그거 진경 아닙니다. 그거. 그러면 그렇게 체험한 것이 유지가 돼요? 삶으로? 그때만 도피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온전한 선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선이 되려면 뭐예요? 그것을 넘어서야만 돼요. 그것에 물들지
않는 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함에도 머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평안함에도 머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만족감에도 머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 거기에 머물러. 그건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 욕심. 감각적 욕망이라고요. 행복하고 싶은 거, 편안하고 싶은 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공부의 궁극이 아니에요. 그건 공부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반짝이는 그냥 선물에 불과한 거예요. 기차를 타고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가다가 아름다운 풍경 보는 거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더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맛난 음식 먹을 때 느끼는 감정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선해봐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요. 좋은 데 놀러 다니세요. 그거 이상도 이해도 안 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 그거 선 아닙니다. 선이라고 하면 반드시 뭐예요? 원정무별한 진경을 맛봐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가지고 삶으로 그대로 옮겨갈 수 있어야 그걸 보고 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삶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자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옮겨가는 자리를 만나야 진짜를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화날 때도 그 자리가 떠나지 않아야 진짜를 만난 거예요. 괴로울 때도 항상 옆에 있는 자리를 만나야 진짜를 만난 거예요. 괴로울 때 사라져버리고 없으면 이거 진짜를 만난 게 아니에요. 다 가짜 만난 거예요. 생멸하는 놈들 만난 거예요. 불생불멸한 놈을 만나면요, 삶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선은 그거 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뭐 여기 이런 표현들이 있네요. 뭐 순연한 근본 정신, 뭐 있죠? 오직 원정무별한 진경. 아까 그 원정무별 진경은 뭐야? 뚜렷하고 고요하면서 차별심이 없는 참된 경계. 그걸 보고 진짜 경계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진경계라고 할 때 그걸 보고 이제 거울로도 표현하지만 그 경자를 경계 경자로도 봅니다. 경계. 참된 여기는 한자가 써 있진 않는데 경계라고 할 때 참된 경계는 뭐라 그래요? 원정무별한 걸 보고 참된 경계라고. 그러니까 이런 쌍을 만나는 걸 뭐라 그래요? 진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쌍을 만나야 참경계예요. 이런 쌍이 아니는 뭐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각적인 거 뭐 경험적인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진경이 아닙니다. 진짜 경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도님들은 항상 어떤 경계 속에 살아야 되냐면 이런 쌍이라고 하는 경계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쌍이라고 하는 진경에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쌍이 아닌 것을 경계로 놓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경계로 놓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성자들은요 경계가 명확해요. 이런 쌍만 경계예요. 성자들은 이런 쌍만 맞닥뜨리고 살아요 항상. 중생들은 어때요? 탐진치 12해 막 이런 것만 맞닥뜨리고 살아요. 거의 복잡한 것들만. 그건 경계다 아니다? 참경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좌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참경계를 만나기 위한 거예요. 진짜 경계. 생멸하지 않는 불생불멸한 진짜 경계를 만나기 위한 게 이 선입니다. 그리고 이는 순연한 근본 정신. 순연한 근본 정신. 이거 뭐예요? 온전한 정신이죠? 네, 이거 뭐예요? 이론상이죠? 여기도 지금 그런 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마음을 지킨다고 할 때 마음 지키는 게 뭐예요? 이론상이 드러난 상태가 마음이 지켜진 상태죠. 이론상 놓치면 마음 지킨 상태예요? 놓친 상태예요? 놓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도 결국 진경을 만나야만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그만해야 돼요. 너무 길게 했네.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게요.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떻게 뭐 제가 원래는 이제 저 뒤에까지 쭉 더 해야 되는데 13장이나 준비를 했는데 다 못했어요. 다음번에 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정신수양만 했어요. 정신수양. 정신수양 훈련 과목 중에 우리는 두 가지를 공부했죠. 두 가지만 여기서 제시가 되어 있는 게 뭐죠? 염불좌선. 이것은 정기의 공부예요? 상시 공부예요? 정기 공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집중적으로 공부가 될 때 이것은 상시로 반드시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상시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진짜 경계는 정신수양, 염불과 좌선을 통해서 진짜 만나야 되는 것은 뭐냐? 참된 경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진짜를 만나야 돼요. 변화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런 거.
예? 특정한 상황에서는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 만나면 이건 진짜 만난 거예요? 가짜 만난 거예요? 가짜 만난 겁니다. 너의 얘기를 들을 때는 듣는 자리로서의 그 자리는 있고 걸을 때는 걷는 그 자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유권을 어떤 유권을 사용해도 그 자리는 전부 다 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만나야 돼. 그것이 연보라고 좌선이에요. 그게 일원상이고 아시겠죠?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